보청기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고무장갑을 덮어놨더라고요. 그날 한 어머니의 귀보다 먼저 무너진 건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읽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진짜 또 못 들으셨어요? 와, 이제 진짜 답 없네. 이거 노망 난 거 맞죠? 아니, 솔직히 말해요.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아침 7시 45분. 동틀 무렵의 햇살이 부엌 창가에 걸린 커튼을 통과해 희미하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식탁 위엔 된장국 대신 싸늘한 말들이 먼저 올라왔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소파로 벌렁 누웠다. 지긋지긋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숨 막혀요. 이 집 진짜 요양원 갈 때 안 지났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요. 왜? 수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유리잔을 깨뜨릴 만큼 날카로웠다. 그러나 72세 유정임은 말이 없었다. 숟가락만 가볍게 들었다가 이내 손등을 덜덜 떨며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상처와 체념, 그리고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보청기요? 또 잃어버리셨어요. 그거 어제 제가 청소할 때 소파 밑에 있어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수연의 말에 유정임은 잠자코 밥그릇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머니 이 정도면 보호자 동의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매일 같은 말 반복하고 대답도 없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식탁 맞은편에서 정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에도 그는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듯 침묵했다. 유정임은 그 모습을 눈꼬리로 흘낏 바라보았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러다 진짜 우울증 올 것 같다고.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럴 거면 아예 요양원 보내든가 따로 방 얻어드리든가 해요. 아, 제발 좀 사라지면 좋겠다고요. 사라지면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 단어는 날이 선 칼처럼 유정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혼자 베란다로 걸어갔다. 햇빛도 안 드는 구석, 쓰레기 봉투 옆에 뭔가 흘러나온 조각이 보였다. 유정임은 천천히 쪼그려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다. 박살난 보청기 본체, 찢어진 배터리 포장지, 그리고 깨진 유리컵 밑에 깔려있던 보청기, 그리고 그 위엔 낡은 고무장갑이 덮여 있었다. 수연이 평소 청소할 때 쓰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유정임의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베이자 피가 났다. 하지만 피보다 더 뜨겁게 끓어오른 건 자존심이었고 인간 대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그 순간 유정임의 뇌리에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2개, 3개의 일을 병행했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가방을 들고 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혼자 울었던 그날, 그 순간 수연이 또 말했다. 그거 주워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다시 쓰셔도 말 안 들리시잖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어머니,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요. 좀 제발. 유정임은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그 보청기를 꼭 쥔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는 법이었다. 이제 내가 안 들으려는 거야. 너희 말 같은 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유정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유정임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너 하나 키우겠다고 내 인생을 통째로 걸었어. 유정임은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해본 적 없었다. 그저 혼자 밤마다 누워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애만 잘 되면 돼. 나야 뭐. 그게 진짜였고 거짓 없던 진심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수천 번도 더 속으로 되뇌었던 말이었다. 유정임이 28이던 해 남편은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우는 그녀에게 시댁은 냉정했다. 내 복이 없어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다. 그날부터 유정임은 침을 놓고 진심을 묶으며 손가락으로 밥값을 벌었다. 동네 한의원에서 시작한 그녀의 일은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유 선생 손은 약손이야라는 말이 퍼졌다. 비록 정식 한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침술로 많은 이들의 몸을 치유했다. 그 약손으로 버는 돈은 모두 아들 정성우의 교육비로 들어갔다. 대학생이 된 정성우는 의사가 되겠다 했다. 엄마, 한의학은 비과학이야. 난 진짜 병 고치는 사람 될래. 그 말에 상처도 받았지만 유정임은 웃었다. 그래, 너라도 살아. 그 말에는 나는 이미 내 인생을 포기했으니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처연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아이가 병원 차릴 때 유정임은 진료소를 팔았고 그 돈 전부를 병원 건물 투자금으로 넣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그녀의 청춘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담긴 돈이었다. 30%는 내 명이야. 하지만 말은 안 할게. 그 애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병원 개원식 날, 며느리 수연은 두 손을 모으고 절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병원은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유정임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내 아들은 성공했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이루어졌어. 근데 딱 3년 갔다. 딱 3년. 어머니, 병원에 자꾸 나타나시면요 솔직히 불편해요. 의사도 아닌 분이 자꾸 카운터 옆에 앉아 있으면 우리 병원 이미지 망가져요. 수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환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접수대 앞에서 그녀는 유정임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폭풍우처럼 거셌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현대의학을 하는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건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환자들도 어머니를 보면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날 유정임은 말없이 돌아섰다. 일주일 전 새로 맞춘 한복 치마가 바닥에 스쳤다. 그 한복은 아들 병원에 가려고 특별히 맞춘 것이었다. 아, 나는 돈만 필요했던 거구나. 그 뒤로 병원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오지 말라는 곳에 갈 이유는 없었다. 대신 침 가방을 다시 들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침 놔주고 집엔 김치 하나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다 4년 전 정성우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정임은 이내 알게 되었다. 이유가 있었다. 정성우는 더 큰 병원으로 확장하려 했고 대출이 필요했다. 물론 담보는 유정임 명의의 병원 지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수연이 그런 말도 했다. 어머니, 요즘 보청기 못 끼세요. 아, 그거 진작에 망가졌나.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요양원 보내드릴 걸 그랬네요. 식탁에서 던진 그 말이 시작이었다. 이 집은 이제 유정임이라는 존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왜냐하면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염치 없이 천천히 죽이는지. 유정임은 밤마다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쓰러지는 순간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유정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래된 화산이 마그마를 끓이듯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결단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 병원 건물, 내 명의지. 그 집은 30% 내 몫이야. 내가 쥔 돈으로 병원 열었고 지금 그 손으로 병원 문 닫게 만들 거야. 유정임은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늘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영혼이 깨어났다. 솔직히 요양원 갈 때 안 지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스트레스 감당해야 해요? 수연은 그 말을 하며 카페라떼를 홀짝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음을 울렸다.
유튜브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의 SNS는 늘 바빴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유정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은 그런 시선조차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다. 어머니는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혼잣말하듯 중얼대시고 밥 먹을 때 말 안 통하는 사람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애도 무서워해요. 제발 좀 꺼져주세요. 이 집에서 꺼져주세요라는 말이 유정임의 귀에 맑게 들렸다. 비록 보청기가 없어도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다. 정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눈도 안 마주쳤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말없는 배신은 때로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상처를 남겼다. 노망난 거 아니세요? 같은 얘기 몇 번을 반복하세요?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요양 상담 좀 받아보자고요. 엄마. 유정임의 귀에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혐오스럽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던 엄마가 이제는 독이 묻은 화살처럼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베란다 끝 쓰레기 봉투 구석을 열어봤다. 거기 있었다. 그녀의 보청기 부서져 있었다. 마이크는 찢겨 있었고 배터리는 칼로 그은 듯 뭉개져 있었다.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고의로 누군가에 의해 망가진 보청기였다. 그 옆엔 수연이 평소 쓰던 고무장갑이 버려져 있었다. 유정임은 그 장갑을 집어들었다. 아직도 세제 냄새가 났다. 며느리가 청소하다 혹시 실수로 보청기를 망가뜨렸을까?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고의적인 파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피가 나도 손은 그대로 그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유정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모든 애정과 기대가 마치 끊어진 실처럼 툭 떨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문서 보관실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한 장의 보고서.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병원 지분 관련 서류를 찾던 유정임은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다. 가족 내 고령자 인지 기능 감퇴 보고서. 대상자 유정임. 증상 청력 감퇴 일상 반복 기억 혼란. 진단 치매 가능성 있음. 작성자 보호자 박수현. 의사 소견 정성우. 보고서 말미에는 날짜와 함께 병원장 정성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혈압계로 제도 바늘이 확 치솟을 만큼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그녀는 문서를 쥔 손을 덜덜 떨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천천히 죽여가는 말 없는 폭력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 그것도 병원 지분을 위해서. 그녀는 문서를 덮고 병원을 나와 바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김 팀장님, 유정임이에요. 제 명의로 된 병원 지분 있죠. 전량 매각해주세요. 아, 조건 있어요. 그 인간들, 내 지분인 줄 모르게 해주세요. 뒤에서 조용히 다 뺏어버리게요. 유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0년 전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새 일하던 그때처럼 단단했다. 전화를 끊고 진한 아메리카노를 입에 댄 순간 속이 울컥 올라왔다. 인생에서 이런 쓴맛은 처음이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너희를 사람으로 안 보기로 한 결정이었다. 마치 보청기를 끄듯 그녀는 아들 부부를 향한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다. 한 달 뒤 병원 회의실 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를 책상에 탁 내리쳤다. 펀드 투자사 이사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의무기록 누락, 가족 간 진단 조작, 고령자 정신병력 허위, 등록 저희는 이 병원과의 모든 투자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다. 그 뒤로 앉아있는 법무팀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정성우의 손이 경련처럼 떨렸다. 병원장 가운 대신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 저희 병원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하얀 셔츠에 남색 스카프를 두른 유정임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더 이상 위축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군인처럼 혹은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왔다.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헛웃음을 흘렸다. 펜을 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어머니? 여긴 왜? 유정임은 말없이 웃었다. 아주 작게, 싸늘하게. 그 미소에는 칼날 같은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이 병원 지분 30% 아직도 내가 가진 줄 알았니? 수연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립스틱이 발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요? 유정임은 자리 끝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나는 병원 경영엔 관심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 이 말도 했었어. 내 지분은 내 인생이라 생각하겠다고. 기억 안 나. 아, 미안.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놨으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유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펀드 투자사 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발표했다. 이 병원은 이미지 실추, 운영 신뢰 붕괴, 윤리적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우리 쪽에서 구성합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쾅 치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외침이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 병원 누가 여기까지 키운 줄 아세요? 우린 진짜 목숨 걸고 일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유정임은 조용히 수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만으로도 수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목숨은 내가 걸었지. 넌 내 피로 내 삶을 세웠고 그걸 짓밟았어. 지금은 그냥 대가 받는 거야. 유정임의 말은 폭탄처럼 회의실을 강타했다.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이럴 수 있어요? 나 당신 아들이잖아요. 유정임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 없이 단단했다. 내가 날 엄마로 안 봤는데 내가 너를 왜 아들로 봐야 해? 그 순간부터 병원은 무너졌다. 직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았다. 원장님이 어머니 치매라 조작했다며. 거짓 진단서 돌린 거 병원장 부부가 작성했대. 투자사에서 발 빼고 간다던데. 병원 내부의 소문은 SNS로 번졌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노모 학대 의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유정임이 병원을 지원한 사실과 아들 부부의 배신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다. 환자 예약은 반토막났고 이용 후기엔 비윤리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의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다면 환자에겐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지방 방송국에선 이렇게 보도했다. 가족 내부 폭력으로 경영권 박탈 윤리 논란 병원.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가족에게 의학적 조작을 시도한 병원장이 투자자들의 결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인 학대와 의료 윤리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병원 앞에는 노인 권익 단체의 시위대가 모였다. 노인 학대 의사 면허 취소하라. 노인도 인간이다라는 피켓을 든 노인들이 병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밤 정성우는 대출이자 독촉 문자에 침대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투자사는 급하게 지분을 매각했고 대출금은 일시 상환 통보가 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수연은 쇼핑몰 로그인에 실패했다. 계정 정지, 파트너사 5곳이 광고 계약을 취소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노인 학대를 조장하는 인플루언서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최근 가족 사태와 관련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알았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유정임의 침묵에서였단 걸. 그제야 그들도 알아챘다. 유정임이 스스로 선택한 침묵.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격의 시작이었다. 말없이 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역풍이 되어 돌아왔다. 정성우 부부의 추락은 생각보다 빨랐다. 병원 대출금 상환 압박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고급 외제차는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갔다. 의사 부부의 몰락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자기 어머니에게 저런 짓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저건 너무했어. 인과응보라는 게 저런 거지. 수개월이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자신들이 망가뜨린 보청기처럼 부서져버린 관계를 고치려 했다. 가을바람이 묵직하게 불어오던 날, 남쪽 바닷가 작은 골목 끝, 유정임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이름 붙인 공간. 남쪽 바닷가, 골목 끝. 작은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몸과 마음을 다시 쉬게 하는 공간. 노인을 위한 한방 무료 진료소였다. 병원 지분을 모두 매각한 돈으로 유정임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 침술과 한약으로 노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작은 쉼터를 만든 것이다. 할머니, 여기 침 맞으러 또 왔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왔고 뼈마디가 아픈 어르신들은 묵묵히 들어앉았다. 유 선생님, 당신 손은 약손이야. 그 동네 병원보다 여기가 100배 낫다니까. 유정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분명하게 사람을 대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몸의 말을 들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제 담담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아픔을 겪고 나서야 얻게 된 통찰이었다. 침대와 작은 탁자가 놓인 치료실은 언제나 환자들로 가득했다. 돈은 받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기술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유정임은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진료소 문 앞에 정성우와 수연이 서 있었다. 옷은 흐트러졌고 수연의 화장은 지워져 있었으며 정성우는 고개를 못 들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정임은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다. 문 앞에 선 아들 부부를 보았지만 굳이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땐 미쳤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집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정성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때 당당했던 의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책감에 짓눌린 아들만 남아있었다. 수연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아마도 며칠 동안 울었던 모양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아니, 어머니. 그때 보청기 제가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진료소 안은 조용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유정임은 고개를 들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찻잔을 입에 댄 채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아들 부부에겐 고문과도 같았다. 결국 유정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귀가 멀어서 못 들은 게 아니야. 정성우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기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네. 유정임은 이번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냉정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 남아있었다. 널 사람으로 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이유도 말할 필요도 없었단다. 수연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유정임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노쇠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단단함과 결연함만 남아있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는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너희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진료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사람이 나이 들면 귀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어도 가만히 참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바보 같아서 마음이 다치는 거야. 그 말은 천둥처럼 정성우 부부의 가슴을 울렸다. 그동안 그들은 유정임의 침묵을 무능력으로, 치매의 증상으로 오해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방어였다. 진료소 문이 탁 하고 닫혔다. 그 소리에 바깥에 선 부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다. 슬픔보다는 후회가, 분노보다는 자책이 더 컸다. 하지만 유정임은 등 돌린 채 다시 어르신의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겐 이제 그 울음도 하나도 들릴 가치가 없었다. 인생은 길다. 그러나 유정임은 알고 있었다.
길다고 생각했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때 남는 것은 자신의 선택들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창가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 다시 밀려나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유정임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이었고 선택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상처에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부당함에 분노하고 어머니의 선택에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